강백호의 폭탄 증언.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세상에,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백호가 오장미에게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미 씨랑 똑같은 사람을 봤다. 장미가 백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봤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캐물었어요. 백호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드림호텔에서 봤다고, 장미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여자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장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장미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옷차림이 너무 화려해서 이상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여자 옆에 채화영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미가 얼어붙었습니다. 채화영. 그럼 그 여자가 마설인일까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이름 들었냐고, 뭐라고 불렀냐고요. 백호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설인이라고 불렀다고, 설인아 빨리 와라고 채화영이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마설인, 그리고 채화영과 함께 있는 설인. 이게 다 무슨 관계일까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마설인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요. 왜 자신과 똑같이 생겼는지, 채화영과는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채화영의 비밀. 하늘아, 어디 있니? 한편 채화영은 혼자 방에 앉아 낡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채화영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찾을 거라고,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말했어요. 이강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냐고, 무슨 사진 보시냐고 물었어요. 채화영이 사진을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옛날 생각났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강혁은 사진을 흘끗 봤습니다. 남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채화영한테 아들이 있었나요? 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따로 자녀가 있으시냐고, 설인 말고 다른 아이가 있냐고 캐물었어요.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어요. 참견하지 말라고, 내가 알바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강혁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어요. 채화영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채화영은 혼자 남아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늘아, 엄마가 미안하다고,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채화영의 교묘한 계획. 아니, 제가 유학을 간다고요? 다음 날, 오장미는 놀라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온 장학금 통보서였어요. 장미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1년 과정 유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비용이 지원됐습니다. 장미가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편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라고요. 장미가 복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신이 신청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복길이 편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장미를 추천한 것 같다고, 드림그룹이라면 채화영 대표가 관여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장미가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프랑스로 보내려는 건가요? 왜죠? 장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한국에서 멀리 보내려는 계획이구나. 마대창 회장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구나.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절대 안 간다고, 프랑스 따위 안 간다고 다짐했어요. 마대창의 수색. 오장미를 찾아서 내 앞으로 데려와! 마대창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장미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했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오장미가 누구냐고, 왜 찾으시냐고 캐물었어요. 마대창이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마동석의 딸일 수도 있다고, 정숙희의 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비서가 놀랐습니다. 마동석 도련님의 딸이라고요? 그럼 회장님의 손녀 아니냐고 확인했어요.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빨리 찾으라고 재촉했어요. 비서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오장미를 찾았다고, 청담동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고 말했어요. 마대창이 일어섰습니다. 당장 가겠다고, 직접 만나보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채화영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마대창이 대답했습니다. 오장미를 만나러 간다고,
혹시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채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회장님, 오장미가 아무래도 수상해요. 채화영의 긴급 처지. 채화영이 황급히 마대창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안 된다고. 오장미는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막았어요. 마대창이 물었습니다. 사기꾼,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요. 채화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장미가 회장님 손녀라고 사칭하며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둘러댔어요. 마대창이 의심했습니다. 정말이냐고, 확실하냐고 물었어요. 채화영이 강조했습니다. 확실하다고, 일단 자신이 먼저 조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마대창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알겠다고 채 대표가 먼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화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발의 차로 막아냈어요. 회장실을 나온 채화영은 즉시 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혁, 당장 오장미를 한국에서 내보내야 해. 프랑스 유학 강제로 보내버려. 거부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채화영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경찰서에서 현수막 범인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현수막을 뜯어내는 모습이었어요. 장미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범인이라고. 저 사람 누구냐고 물었어요. 경찰이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백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안다고. 드림그룹 직원이라고 증언했어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캐물었어요. 백호가 대답했습니다. 이강혁이라고, 채화영 대표의 비서라고 설명했어요. 장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채화영이었구나. 자신들을 방해한 게 채화영이었어요. 장미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달라고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강혁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장미는 결심했습니다. 채화영을 직접 만나서 따지겠다고요. 왜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물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숙희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수키가 그린 그림은 아기 2명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장미가 엄마 그림을 봤습니다.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수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기들이요. 엄마 아기 둘 있었어요. 장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둘이라고요? 쌍둥이를 말하는 건가요? 수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아기요. 엄마가 낳았어요.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수키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기 하나, 여기 아기 하나, 둘이에요. 장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쌍둥이를 기억하고 있다니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그 아기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엄마 아기들 어디 갔어요? 수키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명은 나쁜 여자가 데려갔어요. 장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쁜 여자.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수키가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자 얼굴을 그렸어요. 서툴지만 특징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장미가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는 채화영이었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남봉이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채화영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급하게 부르냐고 말했습니다. 남봉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리?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따졌어요. 남봉이 설명했습니다. 화영 씨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채화영이 물었습니다. 위험한 일, 무슨 일 말하는 거냐고요. 남봉이 대답했습니다. 오장미를 괴롭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정숙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폭로했어요. 채화영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말했냐고 다그쳤어요. 남봉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봤다고,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채화영이 남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남봉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말했어요. 채화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유일한 위로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마서리는 채화영으로부터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서린이 채화영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어요. 채화영이 설명했습니다.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서린이 원래 쌍둥이 중 한 명이었다고 폭로했어요. 서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둥이라고? 그럼 자신한테 자매가 있다는 말인가요?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오장미가 서린의 쌍둥이 자매라고 확인했어요. 서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매, 쌍둥이, 믿었어요. 하지만 서린은 곧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장미가 나타나면 자신의 상속권이 위험해진다는 것 말이에요. 서린이 채화영에게 말했습니다. 장미를 없애야 한다고, 저 여자가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채화영이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함께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장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는 드림그룹 본사에 잠입했습니다. 채화영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였어요. 장미는 밤늦게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경비를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장미가 채화영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장미는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드디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마동석 사고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당일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장미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정숙희, 쌍둥이 출산, 차량 추락 사고, 아기 1명 사망 추정, 1명 생존 확인. 생존 아기는 채화영이 임시 보호. 장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채화영이 1명을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장미가 더 읽었습니다. 생존 아기의 신원 마서린으로 등록됨. 장미가 깨달았습니다. 마서린이 자신의 쌍둥이 자매라는 것을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장미가 황급히 서류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기 누구야? 도둑이야? 경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호는 장미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꿈꾸는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준호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특별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장미의 반찬을 응용한 퓨전 요리였어요. 준호의 조수가 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이 레시피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사람한테 배웠다고, 곧 그 사람을 여기로 초대할 거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레스토랑에 와달라고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말했어요. 장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냐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와서 들으라고, 장미에게 큰 기회를 주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장미가 설레었습니다. 강준호 셰프가 자신한테 기회를 준다니요?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꼭 가겠다고, 내일 뵙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장미를 위한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백호는 준호가 장미에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형이 장미를 레스토랑으로 부른다고요? 백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시 형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자신은 항상 뒤처진다고 생각했어요. 백호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형 오장미 씨 내일 부르는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장미 씨한테 인턴 제안하려고 한다고, 일주일 동안 레스토랑에서 배우게 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백호가 놀랐습니다. 인턴이라고요? 형이 직접 가르치겠다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 씨는 재능이 있다고,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어요. 백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요리도 잘하고 여자한테도 잘하고요. 백호가 물었습니다. 형 혹시 장미 씨 좋아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냐고 따졌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특별한 사람인 건 확실하다고 고백했어요. 백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형도 장미를 좋아하는구나. 자신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진홍주는 마대창 회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회장이 화가 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홍주가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마대창이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대창이 물었습니다. 홍주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사를 매수하려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다그쳤어요. 홍주가 당황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궁금했어요. 설인인가요? 홍주가 변명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냥 업무 협의였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마대창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홍주와 이사의 대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마대창이 재생했습니다. 홍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를 도와주시면 좋은 자리를 약속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요. 홍주가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이 있었다니요. 마대창이 선언했습니다. 홍주를 당장 회사에서 내보내겠다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홍주가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마대창은 단호했습니다.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홍주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드림그룹 본사 복도. 경비를 피해 도망치던 오장미가 복도 끝에서 멈췄습니다.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장미가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설인이었어요. 설인도 장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중앙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마설인이냐고, 왜 나랑 똑같이 생겼냐고 물었어요. 설인도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장미냐고, 왜 내 얼굴을 하고 있냐고 따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저기가 느껴졌어요. 그때 채화영이 나타났습니다. 두 쌍둥이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채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장미가 어떻게 여기 있냐고, 당장 나가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장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채화영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채화영 대표님, 30년 전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쌍둥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왜 우리 엄마에게서 아기를 빼앗은 거예요? 장미의 질문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인이 장미를 쳐다봤습니다. 쌍둥이라고? 자신들이 쌍둥이라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내렸어요. 마대창이 복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똑같이 생긴 여자 둘이 서 있었거든요. 마대창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장미와 설인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마대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고, 혹시 정숙희의 딸들이냐고 캐물었어요.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오장미라고, 정숙희의 딸이 맞다고 소개했어요. 마대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내 어머니는 어디 있냐고, 숙희는 살아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설명했어요. 마대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울먹였어요. 채화영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 말 믿으시면 안 된다고,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마대창은 채화영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채 대표, 당신이 30년 전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소.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소. 마대창의 선언에 채화영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대창이 30년 전 진실을 전부 폭로합니다. 채화영의 범죄가 드러나고 장미와 설인이 진짜 쌍둥이임이 확인됩니다. 정숙희와 마대창의 재회가 이뤄지고 강남봉이 채화영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백호와 준호가 장미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는데 과연 장미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